대한민국 정치의 암덩어리라고 할까요? 바로 지역주의가 아닐까 싶은데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이제는 민주당이 아닌 새정치연합의 이름으로 지역주의 타파에 나선 분들이 계십니다. 네, 여당의 텃밭이자 야당의 황무지에서 실패를 딛고 또다시 도전장을 내미신 분들입니다.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민주당 김부겸 전 최고위원, 그리고 부산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김영춘 전 최고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은 근데 뭐 짜셨어요. 행보가 다 비슷하세요. 어떻게 예. 고생하시는 게 다 왜 그런 거예요? 두 분은 어떻게? 뭐 다 팔자죠, 뭐. 팔자입니까? 팔자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쉬운 길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험난한 선택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순종형 위에 이런 뭐 힘센 사람들은 줄 잘 서고 또 이래서 사는 길이 있고요. 또 정치하면서 밥값하고 싶고 네. 자기 목소리 내고 싶으면 이렇게 좀 험한 길이죠, 뭐. 그런 차이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국회의원 계속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경기지사 나오실 수도 있었을 거고 쉬운 길이 있잖아요. 사실은 보장된 길이라고 할까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그걸 버리기는 제가 이 의원님 입장이라도 예. 그거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저도 제도 정치권에 온 지가 한 20년, 그중에서 국회의원 생활 한 12년을 해보니까요. 네. 특히 국회에서 이제 상임위원장, 예. 국회의원의 꽃이라는 상임위원장을 지내놓고 보니까 어느 날 자신이 어느 날 봉급쟁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치열하던 그 문제의식이라 할까. 또 적어도 국민들한테 제가 약속한 바도 있었는데 예. 또 저 같으면 예를 들면 지역주의를 넘어서서 네. 무슨 상생의 정치를 한번 해보자는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어디 가고 없고 그저 편한 길, 조금 이런 길을 자꾸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건 저기 뭐 다른 직업을 가지면 모르겠는데 예. 정치를 하겠다, 뭐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보겠다고 결심한 첫 마음은 많이 무너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근데 제 스스로가 생각해도 지금 이제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예. 적어도 이런 좀 안일한 낯에서 벗어나서 한번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해보자. 뭐 그게 제일 컸습니다. 김영춘 최고위원님은 또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계속 도전하십니까?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직업으로서 하는 정치가 있을 거고요. 네. 그런 경우는 선수를 자꾸 더 쌓고 네.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정치도 하나의 뭐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우리 김부겸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학생운동부터 시작해서 예.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명으로 정치를 한번 해보자. 예. 그런 출발점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 게을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현실의 권력에 좀 뭐 빠지기도 하다가도 예. 어느 순간에 자기를 되돌아보고 다시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치를 해보자는 그런 마음을 먹었던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이 시점에서 최선을 이바지하는 길이 뭘까? 예. 그게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또 선수를 더 쌓는 것보다는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좀 지역주의 정치를 좀 깨보고 그 지역을 경쟁이 활력이 넘치는 그런 도시로 거듭나게 해서 전체로는 이 나라에 도움이 되게 하는 예. 그런 길을 걸어가보자는 결심이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진짜 이게 존경스러운데요. 제2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때요? 아니 이제 많은 분들이 자꾸 그렇게 비교를 하시는데 예. 사실은 노 대통령이라는 분은 옆에 있어봐도 예. 그 열정과 투지가 넘치는 분입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또. 예, 또 변호사로서 또 실력도 탄탄해 가지고 네. 있고요. 그런데 비해서 저희들은 조금 이제 물러요. 그래서 어떤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부딪혀서 돌파하기보다는 좀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스타일로 네.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 같고요. 또 뭐 갑자기 저희들이 노 대통령처럼 막 젊을 때부터 그래 열정껏 살아온 이게 아닌데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길래 아마 노무현 대통령은 아마 그런 정도의 자기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끊임없는 목표를 가지고 했다면 예. 저희들은 좀 물 흐르듯이 거기서 흘러가면서 자기 밥값을 하겠다는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조금 다른 동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초선 국회의원이던 시절에 2000년 그 무렵에 노무현 대통령이 종로 국회의원을 버리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낙선을 하셨죠. 그때 저는 좀 미안했습니다, 그분한테. 두 번째 미안했던 적이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예. 저도 때로는 그냥 그분을 비판도 많이 하고 예. 뭐
그러는 이제 좀 험한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미안한 마음과 함께 나라도 부산에 돌아가서 예. 고향을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뒤를 이어달리기를 해봐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부산으로 귀향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근데 어제 그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씨 만나서 예, 좀 영입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사실 잘 매치는 안 되거든요. 예. 제가 정치 입문하게 된 게 87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민추협 공동의장을 하실 때 예, 예. 직선제 개헌 운동을 한참 하고 계셨거든요. 네. 그때 제가 비서로 입문한 게 정치에 뛰어들게 된 그런 계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부산에서 3당 합당 이전의 여야가 팽팽하게 경쟁을 하고 오히려 여당보다 야당이 더 우세했던 예. 그런 시절의 부산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은 이 나라 민주주의나 또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전환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예. 우리 김현철 전 소장에게 영입을 제안한 게 아니라 제 부산시장 도와달라? 캠프에 좀 참여해서 도와주십사 예. 그렇게 부탁을 했죠. 그러면은 들어오신대요? 뭐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입당은 좀 곤란해야 하고요 지금. 예. 부산시장 선거에 나가는 김영춘을 도와줄 마음은 있다. 어. 다만 이제 시기 문제를 좀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 그런 정도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근데 민주당 이제 좀 전통적인 지지자들은 썩 내키지 않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나 저는 부산에서 특히 부산에서 예. 야당 지지자들만으로 선거를 치러서 승리가 힘들기도 하거니와 지난 대선의 경우에 그 과거 상대동계 인사들 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 힘들을 다 모아서 전체로 야권의 어떤 지지세를 넓혀가야지 예. 승리도 할 수 있고 또 이 나라 이 야당이 생각하는 미래도 함께 예. 그려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작은 차이 혹은 그 과거의 어떤 그 적대적이었거나 혹은 분열되어 있었던 그런 모습을 하나로 끌어모아서 통합해가는 그런 노력을 야당 스스로도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마음에서라도 저는 김현철 소장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면은 예. 기꺼이 도움을 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컨벤션 센터 건립 약속을 하셨어요. 네네. 그랬더니 또 진보 쪽에서는 아주 또 욕을 하는데 네네.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이제 이 제도 정치권에 입문하고서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표 같은 분이 우리 고 재정고 의원, 또 예. 고 노무현 의원, 또 우리 김원기 전 의장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과 함께 우리 이제 김대중 총재께서 정계 복귀하시면서 예. 네. 당을 깰 때 저희들이 동의를 안 했습니다. 네. 이 당을 깨는 건 옳지 못하다. 예.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국민통합추진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예. 전국을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정말 전 국민의 골고루 사랑을 받는 정당 한번 만들자는 예. 꿈이었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게 어느 순간 이제 좌절되고 그분들은 돌아가시고 떠나고 이제 이래서 제가 그 막내가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왜 우리가 국회에서 끊임없이 서로 여야가 예. 이 어떤 합의해서 모든 일을 이루기보다는 끊임없이 서로 끝까지 싸울까. 결국 저는 근본적인 세계관이나 철학에서 차이가 있다. 그게 이제 이른바 대한민국을 오늘까지 있게 한 큰 두 축이 있다면 결국 산업화와 민주화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희 당의 이제 일종의 주된 가치를 표방하시는 분은 이제 민주화 쪽인데 네.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산업화라는 것 자체를 이렇게 지우고 민주화만 설 수는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예. 근데 이제 대구에 이제 제가 오래간만에 한 30일만 내려가니까 이 대구 시민들의 많은 부분들이 박 대통령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리워하는데 향수가 많다고 있죠. 근데 이걸 이제 드러내놓고 정치 지도자니까 예. 칭찬할 건 칭찬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비판도 이렇게 예. 해야 되는데 이게 가슴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치 지도자는 이건 곤란하거든요. 이래 되면 정말 이 짝사랑 비슷한 심정으로 남아있으면 안 예.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드러내놓고 자랑하시라. 그분에 대해서 그만큼 자부심을 느끼게 하시라. 또 대구는 그분과 함께 산업화 시대의 어떤 주역이었다는 자부심도 있지 않냐. 그 대신에 한 가지 혹시 부족하다. 많은 국민들한테 조금 대구가 이렇게 좀 이렇게 고립을 당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 예. 그것은 대한민국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민주화 시대와 그 가치도 이제 받아들여 주십사. 그러려면 뭔가 이렇게 매개물이 있어야 되는데 예. 구미에 있는 이제 박 대통령 생가라든가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냐. 예. 그래서 광주에서 지금 김대중 컨벤션 센터라는 게 이 호남 지역 일대의 문화, 예술, 상징물이죠. 그분들의 가치의 일종의 말하자면
거대한 이제 전당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대구에서 바로 당신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박 대통령과 그의 시대, 그의 철학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자면 당신들이 드러내놓고 예. 하자. 그 대신에 민주화나 이런 부분들 가치를 자연스럽게 예. 김대중 컨벤션 센터와 교류하면서 정말로 양 지역에 쓸데없는 그야말로 어떤 통합이네요. 그렇죠. 아니 제일 저는 답답한 게 이 광주와 대구가 전국에서 제일 낙후된 도시입니다. 여러 지표상. 예.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뭐 잘 안 되는 걸 가지고 서로를 핑계를 대거든요. 이건 정치인들이 그동안 악용을 한 거죠. 서로 상대편을 가상의 적으로 만들어서 예. 자기들이 득표를 쉽게 해왔죠. 그래서 이걸 이번에 한번 끝냅시다. 끝내려면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역사의 인물로 가져오고 예.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자랑할 근거를 만들고 또 자부심을 느끼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일종의 광주, 호남, 민주화, 예. 김대중 이런 부분들도 어색하지 않게 예. 그러려면 이제 저는 이런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 그것도 뭐 민주화 운동 쪽에서 이제 잔뼈가 굵었다는 예. 아마 예. 제가 제안하면 네. 진정성을 주지 알아줄 거라고 근데 봅니다. 어제 그 신당 창당을 하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박정희 이두 전 분이 대통령. 예, 네.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뭐 긍정도 부정도 아닌 좀 애매한 대답을 하는 걸로 봐서 이 민주당 안에서 이 신당 안에서도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런데 들거든요. 아직은 두 분이 그러면 대통령 될 생각은 없는가 보죠? 그분들은. 좀 되게 세게 말씀하시네요. 대통령 될 생각 있으시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적어도 반 이상이 예. 존경하는 박 대통령 묘역 참배하는 것 정도를 두려워해서는요. 제가 마침 지난 7개월 동안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왔잖아요. 예. 그러면서 미국 전역을 여행을 하면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관을 쭉 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보니까요. 그 대통령이 잘못한 거나 흠잡힐 일도 다 전신해요. 예. 그 대신에 그분이 자랑할 만한 것, 미국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부분들은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또 조금 어두운 역사는 약간 뒤쪽에 이렇게 할 만큼 지혜가 있더라고요. 예. 우리 역사에서 18년 동안 좋든 싫든 이 대한민국의 어떤 최종 책임자였습니다. 뭐 그분 묘역 참배하는 게 두려울 정도라면 앞으로 남북 화해는 어떻게 하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이요, 좀 복잡해요. 예, 복잡하죠. 야세가 그래도 어느 정도 분위기는 딱 돼 있는데 김채고 의원님 인지도는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오거돈이라는 또 야당의 또 이 큰 거목이 있네요. 야당의 거목은 아닌 것 같고요. 무소속. 여권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하필 여야를 통틀어서 가장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분을 추월해야 되는 게 제 1차적인 숙제가 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현재는 부산에서는 정치 신인의 그런 자세로 열심히 밑바닥을 누비고 예.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이번에 신당의 후보로 선출이 되면 신당의 에너지를 모아서 네. 부산에서 야당 후보로서의 정체성을 뚜렷하면서 오거돈 후보가 준결승진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분의 예. 좀 정체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과연 이제 저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고 싶은데 예. 그분이 여권 성향의 무소속이라면 그 단일화 할 좀 필요가 전에도 있을까? 여권 성향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뭔가 이 뉘앙스가 그러니까 저는 야당 후보라면 예. 마땅히 부산의 개혁 또 부산 시민의 삶의 어떤 그 변화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개혁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런 게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저 뭐 발전이다, 민생이다 하는 그런 식의 수식적인 말씀만으로는 그분의 그 야당 후보로서, 개혁 예. 후보로서의 성향을 짐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신당 후보로 선출이 되면 네. 그 무소속 후보의 성향부터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권 성향의 무소속이구나 예. 그렇게 믿음이 가면 당연히 단일화를 해야죠. 설령 제가 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예. 네. 그런 경선 규칙을 가지고서라도 단일화를 할 생각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야권 성향, 개혁 성향을 지금 강조를 하셨고 예. 그 잣대로 이제 오거돈 그 후보를 이렇게 평가를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예. 그런데 김현철 그 씨와는 좀 어쨌든 이게 잘 안 맞는다는 인상이 들어요.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좀. 이거 김현철 씨도 지금 지난 대선 때부터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를 했죠. 예, 그랬죠. 그리고 뭐 그 뒤에도 계속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나 혹은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그분이 야당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게 전혀 이상한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렇게 저는 하나하나 모아가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덧셈의 정치. 예. 대구에서 얼마나 얻으실 것 같아요? 당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 많은 분들이 야 이러다 이번에 선거혁명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고 아니, 진짜 있어요. 그런 분위기예요? 정말요? 여론조사에는 이제 이분들이 속마음을 잘 안 드러내세요. 그래서 대구 시민들의 어떤 특유한 그런 끈기가 있어서 그런데 예. 제가 아마 과거 대구에 지난 한 30년 동안 하시던 분들하고는 정치하거나 예. 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예. 조금 아직은 어색해 하시는데 어. 아마 제 방식대로 하면 이거 선거혁명 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대구가 일거에 이 대박 터뜨릴 수 있다. 지금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니, 딸이 대박이요. 유명하시잖아요. 요번에 내려오시나요? 지금 저 드라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또 딸도 자기 인생이 있고 길이 있는데 있죠. 자꾸 아버지가 자꾸 저 딸한테 매달리는 모습 그렇게 예. 좋지는 않잖아요. 예. 네. 뭐 하여튼 동네 다녀보면 저보다는 자꾸 딸 소식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그렇죠. 많아서 예. 아, 지금 새정치연합 참 가장 큰 골칫거리가 무공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최고위원님 보시기에는 이 약속을 지키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현실에 진짜 따라서 어려운 문제예요. 번복을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떤 입장이세요? 큰 틀에서 약속은 지켜져야지요. 또 그게 신당 출발의 전제가 되었는데 예. 큰 틀의 약속을 지켜져야 되는데 문제는 저는 사실 기초선거 무공천이 뭐 정치 개혁이다, 정당 개혁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쪽에서의 반론, 그러니까 정당이 책임을 지는 정치를 하는 게 더 옳은 거다. 예. 그런 지적이 더 정치 원론으로 볼 때는 타당한 거죠. 예.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구당 위원장이 전형을 일삼고 자기 수족처럼 부리는 사람을 공천을 하고 이게 문제죠. 예.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면모만 극복이 될 수 있으면 저는 기초의원 선거 공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기왕 약속해 놓은 거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냐 이런 예. 건데 네. 대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야당이 뿌리를 좀 내려보려고 막 시도를 하는 찰나에 그렇죠. 이 기초의원 선거 공천 안 한다고 하니 다들 이제 일종의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완전히 지역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초의원 선거 또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라도 당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 네. 기본 뿌리가 다 흔들려 버린단 말이죠. 그렇다면 큰 틀에서는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런 선택을 여전히 유지하되 예. 그 지역이 원하면은 특히 열세 지역 또 새누리당이 완전히 강세인 그런 지역에서 그 지역 시당이나 도당이 원한다면은 예외적으로 좀 허용해주는 그런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부산이나 영남권, 뭐 대구 같은 데도 예외 마찬가지일 조항을 거고요. 둬서요. 그 시당 도당에서 선택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예외를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옛날에 저희들이 고등학교 공부할 때 성문 종합 영어에 예. 예의 없는 법칙은 없다 뭐 이런 것도 그런 거 있었거든요. 있었죠. 네. 그래서 조금 숨통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먼 걸음 하셨어요. 정말 새 정치를 몸소로 실천하시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민주당 김부겸 전 최고위원, 김영춘 전 최고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